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혁입니다. 오늘 박정현 PD님이 재밌는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의문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PD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SOFR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SOFR 투자에 대해서 여러 번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먼저 SOFR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ETF와 달리 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데 한국의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채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채권들이 우리나라 정책금리에 타겟이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역시 자기들끼리 중앙은행이 은행들 시장에 개입해서 거기서 정책금리를 좌우합니다. 그걸 바로 은행 간 시장 금리 또는 단기자금 시장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투자하는 채권들을 가지고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금리에 연동되게끔 굳이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단기성 자금의 조달금리에 연동되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3.5%에 가깝고요. 미국은 5% 초반, 중반 정도에서 수익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화 예금을 상장시킨 거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달러 예금에 연동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은행 가서 가입하는 상품이 외화 예금이잖아요. 그 외화 예금을 상장시켜 놓은 게 바로 SOFR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FR은 외화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은행 가서 가입하고 거기서 정해진 만기에 따라 예금 받는 건 외화 예금.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그런 금리를 주는 상품들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듯 사고 팔고 싶으면 SOFR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 상품의 가격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SOFR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적립투자로는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적립과 투자 타이밍이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달러 자산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당연히 단기성 자금으로 SOFR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투자할 때가 생겨가지고요. 제 달러 자산들 그리고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상품들을 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장기적으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는 한 1년, 2년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가지고서 보았을 때 이 환율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니까 이런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자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달러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적립 투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리가 일단 너무 좋아요. 미국 SOFR 금리가 5%대 초반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드물고요. 또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환율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1250원이 됐다 하면 분명히 손실이 발생하는데 지금 투자를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모아나간다면 환율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는 달러의 규모는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투자를 막 시작하고 있는 모은 돈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 스위칭 투자를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적립 투자의 대상 중에 하나로 SOFR을 사는 건 찬성. 근데 저는 달러가 꽤 많은데 그 달러를 요새 최근에 수익이 좀 나서 처분하고 다른 데 지금 투자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달러 스위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적립 투자를 하기 위한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두 가능하실까요?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SOFR이 소액일 땐 제일 좋아요. 근데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은 SOFR보다는 저는 외화 예금을 추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뭐예요?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는데 SOFR은요 세금이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신탁 상품처럼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 적을 때야 이거 상관없어요. 이자 그거 얼마 됩니까? 그죠? 그러나 자금이 점점 커지고 수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자에 붙은 여기서 나오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금융중앙학과세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 뭐냐면 내가 월급 받을 때 갑근세 내잖아요. 그 세율에다가 이 이자 소득이 가산돼서 중과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산 규모가 좀 축적되신 분들, 특히
특히 CMA 계좌나 왜 은행 예금을 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걸려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토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 편하게 SOFR. 근데 나는 몇 억 넘는다. 그리고 홍 박사가 지난해 연말에 한 것처럼 환율 급등할 때 달러 팔아서 기가 막히게 한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가 매수하겠다. 스위칭. 근데 금액이 큰 스위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화예금이 편하죠. 외화예금은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안 붙어요. 좋죠. 그래서 환차익이 나더라도 세금 안 붙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 몇 억 넘어간다? 외화예금. 그리고 그때 PB센터 이용해서 좀 환전 수수료를 깎으시고요. 그런 게 아닌 분들은 SOFR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립 투자가 아닌 경우에 SOFR을 매수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제가 좋을 때 사야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한 2, 3년 주기로 또는 외환시장 2, 3년 주기로 국뽕과 나라 망한다가 교체되는 나라입니다. 재작년 2021년 국뽕 채널들이 잘 됐습니다. 세계 경제 몇 대 강국. 우리나라는 누가 알고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돌았어요. 채널 주에서도 잘 나왔죠. 그때 나라가 몇 대 경제 강국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합니다. 그러고 SOFR 가입. 반대로 지금처럼 나라 망한다 소리가 막 들리고 어딜 가도 박사님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삼고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 끝장났다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는 그동안 투자했던 SOFR을 또 조금씩 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자산가들, 스위칭을 노리신 분들한테는 저 팔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최근에 당장 몇 주 사이에 인터뷰에서 맨날 그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박사님 1996년하고 비슷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럼 우리 망하나요? 아니 우리는 망하고 다른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데 나라 망한다와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동의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라 망한다 그래요. 나라 망한다 그럴 때는 SOFR을 해지. 반대로 나라가 좋아요. 국뽕 채널이 막 웅성해요. 그러면 SOFR 가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셨던 반반 투자나 투자 3분법 등 자산 배분에 있어서 SOFR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국채 샀다가 손해본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환차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안 보는데 아무튼 미국 국채 샀다가 최근에 금리 오르면서 손실 봤다는 이야기 들으면 채권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느끼죠. 채권 투자가 싫으신 분들은 SOFR을 삽니다. 이 SOFR은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움직이는 거랑 거의 가격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360분의 5, 6 이렇게 해서 매일 일할 계산해서 이자 주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에 녹이는 상품이에요. 그만큼 단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장금리 오르는 거랑 이 상품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싫으신 분은 SOFR. 반대로 그래도 장기채나 이런 미국의 국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성과를 기록했어. 난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 국채 살래. 그러시면 미국 국채. 저는 미국 국채 사죠. SOFR은 말 그대로 여유성 자금 일부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나마도 최근에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박정현 PD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타이밍 잡아달라. 저도 잡을 수 있으면 좋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투자할 때 그냥 미국 국채가 무서우면 SOFR 사도 돼요, 지금. 왜? 금리 높을 때 뭐가 문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로켓포 샀다고 환율 뛰는 거 봐요. 즉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어야만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반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리밸런싱의 찬스가 올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